정신분석 치료, 무의식의 문을 여는 심리치료의 여정, 행복한 브레인. 정신분석 치료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원리는 오늘날까지 심리치료의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감정,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1부 정신분석 치료의 탄생과 기본 이론. 19세기 말 정신의학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며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현대 심리치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무의식의 발견자, 무의식 이론의 탄생. 1895년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증상의 원인이 의식 밖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 갈등과 억압된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의 고전. 1900년 출간된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학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저작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로 보았으며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성격의 3원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마음의 구조 이론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혁명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열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억압된 욕구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1900년. 마음의 지형학. 의식, 전의식, 무의식.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지형학적 모델은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심리적 과정이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는 혁명적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의식, 칸셔스. 현재 순간에 자각하고 있는 생각, 감정, 지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신 활동의 영역이지만 전체 마음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의식, 프리컨셔스.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노력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전화번호나 어제 먹은 음식 같은 정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의식, 언컨셔스. 억압된 욕구, 충동, 트라우마적 기억이 저장된 마음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행동, 감정, 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의 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무의식은 빙산에 비유됩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거대한 수중 부분은 무의식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 대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신역동과 심리적 갈등. 정신역동 이론은 마음 내부의 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타협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원초아는 쾌락 원칙에 따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고 초자아는 도덕적 규제와 이상을 강요하며 자아는 이 둘 사이에서 현실적 해결책을 찾으려 고군분투합니다. 원초아 이드.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원천. 지금 당장 원한다. 자아 이고. 현실과 타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초자아 슈퍼이고. 도덕적 양심과 이상적 자아상. 그래서는 안 된다. 갈등과 불안. 원초아의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도덕적 요구가 충돌할 때 심리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아는 이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느끼며 방어기제를 동원해 불안을 완화하려 시도합니다. 증상의 형성. 무의식적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 불안, 강박증 같은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이러한 무의식 갈등을 의식화하여 근본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제2부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성격 형성. 프로이트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만족의 양상이 성인기 성격과 대인관계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이론은 발달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구강기부터 남근기까지. 어린 시절의 심리 성적 단계. 구강기 0에서 1.5세. 입을 통한 빨기와 먹기가 주된 쾌락의 원천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의존성과 자기중심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만족이나 좌절은 성인기 구강 성격인 흡연, 과식, 수다 등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학문기 1.5에서 3세 배변 훈련을 통해 자율성과 통제력이 발달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완벽주의나 강박적 성격을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관대하면 무질서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형성됩니다. 남근기 3에서 6세 성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성 부모에 대한 애정과 동성 부모와의 경쟁 갈등을 경험하며 성정체감과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잠복기 6세에서 사춘기 성적 충동이 억압되고 사회적 기술과 지적 능력 발달에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를 통해 자아와 초자아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고착과 퇴행 특정 발달 단계에서 과도한 좌절이나 만족을 경험하면 그 단계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 이른 발달 단계로 퇴행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버지와의 삼각관계 갈등 남근기 3에서 6세에 나타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삼각관계 갈등은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지만 건강하게 해결되면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성정체감과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성공적 해결의 결과 건강한 성정체감과 성역할 확립 도덕적 양심인 초자아의 내면화 성인기 이성관계의 건강한 패턴 형성 권위에 대한 적절한 태도 발달 갈등 해결 실패 시 오이디푸스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위 인물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반항 복종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향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자기 가치감과 정체성의 혼란 엘렉트라 콤플렉스 여자아이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어머니에 대한 경쟁심을 경험하는데 이를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성격의 뿌리를 찾아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패턴은 성인기 대인관계의 청사진이 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이러한 초기 관계 패턴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제3부 정신분석 치료 기법과 과정 정신분석 치료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자유연상, 꿈분석, 전이 해석 등 독특한 기법들을 통해 내담자는 억압된 기억과 갈등을 탐색하고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와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와 변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유연상과 꿈분석 자유연상 기법 내담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검열 없이 자유롭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 연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억압된 기억이나 갈등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꿈분석의 원리 꿈은 무의식 욕구와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의 왕도입니다. 꿈의 현재 내용, 매너페스트 컨텐트 뒤에 숨겨진 잠재 내용, 레이턴트 컨텐트를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연상의 규칙, 판단이나 검열 없이 모든 생각 표현하기, 사소하거나 부끄러운 내용도 말하기, 논리적 순서나 일관성 무시하기, 침묵도 의미 있는 저항의 표현임을 인식하기, 꿈작업의 메커니즘, 응축, 여러 무의식 요소가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 전치, 중요한 내용이 사소한 것으로 위장, 상징화, 추상적 욕구가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 2차 가공, 꿈 내용을 그럴듯하게 재구성, 전이와 저항 분석,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은 전이와 저항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 두 현상은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이 치료 관계 안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이 트랜스퍼런스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 주로 부모에 대해 느꼈던 감정, 태도, 기대를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긍정적 전이는 치료 동맹을 강화하지만 부정적 전이는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계 패턴의 재현, 무의식적 갈등의 생생한 표현,
치료적 변화의 핵심 기제.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역전이를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합니다. 치료자는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치료에 활용해야 합니다. 저항, 리지스턴스. 무의식적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입니다. 늦게 오기, 침묵, 주제 회피, 지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항은 치료를 방해하는 동시에 중요한 무의식 갈등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전이는 과거가 현재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치료자와의 관계 안에서 과거의 갈등을 재경험하고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의 이해와 해소. 방어기제는 자아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과도하거나 경직된 사용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이러한 방어기제를 인식하고 더 성숙한 대처 방식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억압 리프레션.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무의식으로 밀어내어 의식에서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기제입니다. 트라우마 기억의 억압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투사, 프로젝션.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화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인, 디나이얼.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그 시험은 중요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승화, 서블리메이션.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충동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공격 충동을 스포츠나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제4부. 현대 정신분석과 실제 적용.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이후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 정신분석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관계적 정신분석 등 다양한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현대적 발전. 자아심리학. 하인츠 하르트만과 안나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자아의 적응 기능과 건강한 방어기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의식 탐구뿐 아니라 자아 강화와 현실 적응 능력 향상을 중시합니다. 대상관계 이론. 멜라니 클라인과 위니캇의 이론으로 초기 애착 관계가 내면화되어 평생의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 경험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심리학. 하인즈 코엇이 창시한 이론으로 건강한 자기감, 센스 오브 셀프의 발달을 중심에 둡니다. 공감적 이해와 자기 대상 관계를 통해 자기애적 상처를 치유하고 응집된 자기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관계적 정신분석. 치료자와 내담자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강조하는 현대적 접근입니다. 치료자의 중립성보다는 진정성 있는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한 치유를 중시하며 양방향적 영향을 인정합니다. 한국의 정신분석. 한국정신분석학회와 한국정신치료학회는 국제적 수준의 정신분석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워크숍, 슈퍼비전, 학술 대회를 통해 임상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 심리도식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정신분석 원리를 다른 치료법과 통합한 접근들이 등장하여 더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전이와 핵심 감정 치료 워크숍. 한국정신치료학회. 2022년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개최된 전이 중심 치료 워크숍은 현대 정신분석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치료적 관계의 역동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1단계. 패턴 인식.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패턴을 식별합니다.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보이는 반응 속에서
과거 중요한 관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2단계 핵심 감정 탐색. 방어 이면에 숨겨진 핵심 감정인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을 찾아냅니다. 내담자가 회피해온 진짜 감정을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3단계 교정적 경험. 치료 관계 안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부받을까 두려워했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수용받는 경험이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워크숍 주요 내용. 실제 치료 세션 비디오 분석과 토론. 전이 역전이 패턴의 식별 및 작업 방법. 핵심 감정 발견을 위한 구체적 기법. 교정적 정서 경험 촉진 전략. 소그룹 슈퍼비전과 역할극 실습. 참가자 반응. 임상 경험이 풍부한 치료자들도 전이 작업의 깊이와 구체적 기법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론적 이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치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정신분석 치료의 발전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치료자들은 지속적인 교육, 슈퍼비전,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며 내담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도전과 미래. 정신분석 치료는 깊이 있는 심리 탐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 기간, 비용, 과학적 검증의 어려움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과제. 무의식 탐구의 깊이와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신경과학과의 접목을 통해 정신분석 이론의 신경생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신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치료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화상 상담을 통한 정신분석 치료의 효과성 연구와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와 정신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치료 보조 도구 개발, 자유연상 패턴 분석, 꿈 기록 및 분석 앱 등 새로운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단, 치료 관계의 본질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각 개인의 특성, 문화적 배경, 애착 유형에 맞춘 개별화된 정신분석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일한 기법보다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미래 정신분석 치료의 방향입니다. 결론. 무의식의 주인이 되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다. 정신분석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변혁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화를 통한 자유. 억압된 무의식 갈등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 중심의 성장. 정신분석은 자아를 강화하고 현실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며 풍요로운 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심리적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치유와 희망. 깊은 자기 이해는 진정한 치유로 이어집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치료는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인간 마음의 깊은 이해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의식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 치료. 무의식의 문을 여는 심리치료의 여정.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